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오늘은 철도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는 국토의 혈관이라고 불립니다. 도시 이곳저곳을 연결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물자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시장에서도 새로 뚫리는 철도 노선을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또 트램까지 다양한 철도들이 집값과 연계가 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호재가 되는 철도 이야기와 수익형 부동산 도대체 어딘지 지금부터 전격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 일부는 우리의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 함께하고 계시죠. 넓고 큰 시선에서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고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02-2077-6358번입니다.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는지 해결해 드립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 시장 이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GTX에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법 오늘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앵커님은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하루에? 저는 1시간 정도 1시간 되는 것 정도요.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지금 출퇴근 시간 통상적으로 갈 때 101시간 정도, 100분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1년이면 거의 2주 정도를 길에서 허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이제 GTX A 노선에서 C 노선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그만큼 빠르게 출퇴근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출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회비용마저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일단 이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교통 혼잡 문제 때문에 출퇴근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GTX 이 부분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출퇴근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작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GTX 노선을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만큼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출퇴근도 빨라지고 그만큼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기술력 자체가 좋다라는 거죠. 일반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도가 한 30km 정도 나오는데 GTX가 이제 진행이 되면 거의 설계 최고 속도는 200km입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 속도는 110km죠.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의 장점은 뭐냐면 정거장 수입니다. 지금 현재 일산의 대화역에서 이 강남권의 도곡역까지 이 정거장 수가 몇 개냐면 35개입니다. 네, 35개인데 시간으로 친다면 85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일산 대화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정거장 수가 4개밖에 안 됩니다. 정거장 수도 적고 그리고 빠르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목적지까지 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이나 사회적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는데 연간 1조 5천억 정도 사회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세부상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A 노선 같은 경우는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83.3km죠. 정류장 수가 10개밖에 안 됩니다. 10개소고요. 사업비가 3조 3,641억 원. 그리고 소요 시간이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52분 걸리는 그런 시간이 14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특히 GTX A 노선은 이미 4월 달에 동탄에서 삼성역 구간 이쪽은 공사가 시작이 됐죠. 이 파주하고 일산 지역은 아직 착공이 안 됐지만 이미 다 끝난 상태죠. 착공이 6월 30일 날 착공이 첫 삽을 뜹니다. 그렇게 되면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1, 2 구간이
1, 2 구간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6월 30일에 전 구간이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고요.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죠. 하지만 2020년에 착공을 해서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요. 신호선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죠. 그래서 올해에 착공이 돼서 2023년에 완공이 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찌됐건 2025년까지 고품질의 철도를 만들어서 그만큼 이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그만큼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GTX 노선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좀 더 이 통행 시간 변화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하자면 동탄에서 삼성 구간이 66.8분 걸립니다. 일반 지하철로는. 하지만 이제 GTX가 들어서게 되면 18.5분, 대화에서 서울역 구간이 41.5분인데 16.2분으로 단축이 되죠. 거기에 또 금정에서 삼성 21km 구간이 승용차로 갈 때는 85분 걸리고 기존 전철은 50분 걸리는데 GTX를 이용하게 되면 14분 걸리고요. 의정부에서 서울역도 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 75분 걸리는 것을 기존 전철은 47분이지만 GTX는 23분,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 GTX 같은 경우에는 정거장 수가 적죠. 그래서 각 역마다 어떤 대규모의 개발 호재가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역으로 치면 GTX A, B, C 노선 33개 정거장인데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 복합 환승센터 대곡 역세권 개발이 있죠. 179만 제곱미터를 개발을 해서 이쪽 지역의 주거, 상업, 그다음에 어떤 문화 쪽에 어떤 복합 센터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곡역이 동서남북 수도권의 동서남북 이 교통의 철도 교통의 요충지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거기도 강원도 역세권 개발이 있죠. 여기도 역시 코레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을 선정을 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창동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도 우리나라에서 2만 명이 수용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생기고요. 그리고 용인 경제 신도시 390만 제곱미터도 역시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서 주거, 상업, 문화 모든 부분이 될 그런 개발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체 A 노선, B 노선, C 노선을 봤을 때 핫플레이스가 있죠. 그만큼 환승이 될 수 있는 역이 어디냐? GTX가 환승이 되는 곳. 바로 서울역과 청량리 그리고 삼성역 이 세 군데 역이 환승이 됩니다. GTX A 노선,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GTX B 노선, 그다음에 A 노선이 있죠. 거기에 또 KTX 그리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이렇게 7개 역이 있고요. 청량역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 역이 있죠. KTX부터 해서 경춘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그리고 1호선 그래서 7개 역이 들어오고요. 삼성역도 역시 마찬가지 GTX A 노선과 C 노선, 2호선, 9호선에서 4개 역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GTX가 환승될 수 있는 그런 역들이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표님께 수익형 부동산 이야기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 2분,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층수는 10층 건물 내 5층으로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실투자금 약 5천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엔 실투자금 1억 2,8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또 지방의 이야기 한 군데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서울입니다. 송파구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송파구 잠실동인데요. 이 잠실동 같은 경우는 국지계로 복합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죠. 특히 GTX A 노선이 착공이 6월 30일 날 이제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또 현대자동차 GBC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수정 가결이 또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 또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역시 개발 계획이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이 이 어마어마한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교통이며 그다음에 어떤 건물이며 어떤 개발이 이제 착공이 되는 시점이 이제 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쪽이 바로 물론 뭐 삼성역 주변도 있지만 종합운동장역과 삼성역 그리고 그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잠실동의 삼전역입니다. 삼전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주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무래도 강남권보다는 주거 비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서 롯데월드와 그다음에 신천 먹자골목 그리고 방이 먹자골목 이런 상권들까지 산재해 있고 석촌호수까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젊은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거주할 때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먹자 상권들이 가까이에 있는 코너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주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얼마만큼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느냐 그 부분이 바로 지가나 건물 매매가,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바로 삼전역 바로 다음 역이 종합운동장역이죠. 종합운동장역과 삼성역 여기가 바로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곳인데 바로 한 정거장이면 국제기로 복합지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방향으로는 수서 역세권 개발이 있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수서역 자체도 복합 환승센터가 진행이 됩니다. 3호선과 그다음에 SRT 그리고 GTS A 노선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복합적인 어떤 환승센터가 되면서 그쪽 주변 지역으로 공동주택 지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2롯데월드는 이미 완공이 된 상황에 많은 유동인구 그리고 관광객들부터 해서 어떤 쇼핑의 메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굵직굵직한 이런 개발 호재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바로 9호선 라인의 역에서 2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서울의 어떤 집값들이 상승 시기가 왔을 때 급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쪽 지역은 또 많은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잠실 5단지도 역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31,369세대가 새롭게 진입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 자체도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송파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뭐 뼈대는 다 올라갔고요. 직접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장까지 풀옵션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몸만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매매가는 2억 7,8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전세는 보증금 2억 2,8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5천만 원, 월세 투자 시에 1,000에 100만 원입니다. 대출 고려하시면 실투자액은 1억 2,800만 원에 삼전역에서 2분 거리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그런 물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공개할게요.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광양 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으로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용도는 두 가지인데요. 일반 상업지역의 실투자금은 1억 3,500만 원 예상되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실투자금은 5,2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전남으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송파구에서 전남으로 멀리 떠나봤는데요. 대표님, 지역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광양 지역의 황금지구를 계속적으로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공정률이 70%였거든요. 지금 현재 78% 정도 육박을 하고 있고 비 오는 날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미 공사비가 무궁화 신탁에 310억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만 쓸 수 있는 공사 유보금이 이제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준공 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민간에서 진행할 때 중요한 부분이 공사비가 있냐 없냐거든요. 근데 공사비가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공공에서 진행하는 수준하고 맞먹는다 보시면 되는데 이 광양시를 보게 되면 이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어떤 지역을 가게 되면 이 도시 자체가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죠. 그래서 상권도 집중이
되는 그런 상권이 형성이 되는데 광양시는 특이하게도 포스코 광양제철이 있으면서 신도시가 형성이 됐죠. 그게 바로 광양시입니다. 광양읍은 바로 이쪽 지역이죠. 그래서 원도심 광양읍과 광양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에 어떤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좋을 텐데 전부 다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해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공간적인 통합을 유도를 하겠다라는 게 광양시의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눈여겨봐야 될 건데 이 광양시 같은 경우는 자족 개념의 도시죠. 공업도시, 산업도시입니다. 그만큼 큰 기업들이 많죠.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포스코 광양제철부터 해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현대스틸 그리고 사무제강 여러 가지 세아제강까지 사무중공업까지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부자 지자체가 바로 광양시입니다. 그만큼 자족 개념의 이런 일자리가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갖는데 그래서 지금 광양시가 주택 매매가가 상승률이 1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공급량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과 그다음에 자족도시의 개념이 충분하면서 거기에 앞으로의 호재, 관광에 관련된 그런 호재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도시 플러스 관광도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수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양과 광양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밑으로는 광양항과 광양제철, 세풍 율촌산단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득 수준도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성도시를 보게 되면 바로 산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관광 산업의 이제 메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골프장 27개월과 워터파크 그리고 어떤 루지 연습장 그리고 둘레길 호텔이 형성이 되는데 이 광양이 매우 따뜻하거든요. 따뜻하다 보니까 골프도 겨울에 즐길 수 있고 여름은 또 매우 따뜻하고 깁니다. 그래서 워터파크까지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와서 골프 즐기고 아이들 가족 개념으로 오셔서 단위로 오셔서 아이들은 워터파크, 골프를 못 치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같이 워터파크에서 즐기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옆에는 또 어린이 테마파크가 천안 밑으로는 12만 평이 가장 큰데 20만 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양시의 이 관광산업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런 도시 기본계획 지도인데 중개업소를 가게 되면 전부 다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해안도로를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해안가를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도시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황금지구가 이미 공사를 진행을 해서 78%에 육박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황길지구, 황길 2지구, 황금 2지구는 광양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바로 뒤에 또 관광단지 LF 스퀘어 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뒷마당이 27개월 골프장과 워터파크가 한눈에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좋은 부분이 많다. 관광단지가 이제 27개월 골프장과 그다음에 워터파크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테마파크는 20만 평. 그래서 지금 보상 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광양시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또 관광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수가 1,500만 명이 여수를 방문합니다. 우리나라 도시 중에. 근데 여수하고 관광하고 바로 광양하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 올 수 있는 또 관광 도시가 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수를 들려서 광양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준공이 됐죠. 앞으로도 이 자리에 또 공장이 또 들어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의 이 생산을 세계 시장의 20%를 자동차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2의 광양의 황금기가 도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아파트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6,000세대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이 있죠. 바로 뒤에는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높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아파트들 일군업체들이 지금 소속들이 지금 설계를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상업지역은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많죠. 이런 전자제품에 관련된 부분도 빨리 서둘러서 들어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뒤에는 산, 앞에는 바다가 있는 배산 임수의 지형이고요. 자, 일반 상업지역 대지 181.2제곱미터와 일반 주거지역 대지 231.4제곱미터입니다. 현재 78% 공정률을 하고 있고요. 공사 진행 상황은 사진으로
보셨고요. 자, 용적률이 지금 1,300에 80% 법정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600에 70% 낮게 돼 있죠. 바로 뒤에 관광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유입인구, 유동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많이 줬습니다. 자, 일반 상업지역은 매매가가 3억 3,500만 원이고요. 대출이 순천농협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 고려하시고 5,2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대표님과는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